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회사 다니면서 창업하기라는 주제로 이제 세미나를 진행하게 된 CJ 대 이윤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내벤처로 창업하는 것은 사실 이제 창업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뭐 사내벤처가 굉장히 많은 회사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내벤처는 이런 거고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라고 사실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가진 경험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적어도 저희 회사에서 제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사내벤처로 창업을 하게 됐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내벤처 프로그램이 어떤 이제 장점들을 갖고 있고 어떤 단점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 경험을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아마도 제가 회사를 15년을 다녔는데 이 15년간 회사를 다니면서 계속 시도해 왔던 저의 처절한 창업 도전기처럼 이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작은 이제 프로젝트 블루라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랑 전혀 관계가 없는 프로젝트였는데 이거가 왜 저희 팀의 저희 회사의 가장 첫 번째 프로젝트라고 썼냐면 저희가 지금 현재 5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5명 중에 4명이 이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프로젝트가 뭐였냐면 이제 저희 회사에서는 거의 최초로 임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제출을 하고 이 아이디어를 실제로 회사에서 한번 구현을 해주겠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면 우리가 사업화를 시켜주겠다. 라는 거의 최초의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고, 물론 저희가 큰 그룹사에서 봤을 때는 C랩이라는 게 이제 태동하고 있었던 시절이지만 저희 사업부에서는 이 프로젝트가 거의 최초였었어요. 그때 저희가 TV를 집안에서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도록 하자. TV가 꺼져 있을 때에도 뭔가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총 10명에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창업은 하지 못했어요. 창업을 하지 못하고 사업부에 이관을 해서 실제로 제품에 적용돼서 이제 판매가 됐었는데요. 이때 했던 그 경험들이 저희 이제 총 지금 같이 나온 팀원들의 인생을 좀 많이 바꿨죠.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약간 창업에 관심이 많아서 매우 많은 도전들을 해오고 있었는데 나머지 인원들은 딱히 그러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때 자율적으로 뭔가 우리가 과제를 진행해 오고 우리가 뭔가 만든 제품들이 시장에서의 반응을 직접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감동이 사람들로 하여금 창업을 하게끔 만드는 약간 동기부여를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얘기할 때 저희 팀의 가장 모태가 됐던 프로젝트는 이 블루라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는 거의 한 20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만 이제 첫 번째 페이지만 띄워놓은 건데, 한 13개 지금 한 20개 종류의 프로젝트를 사내벤처 프로그램에 계속 지원을 했었어요. 끊임없이 지원을 했었죠. 원래 저희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정도 뽑고 있는 수시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사내벤처 프로그램을 갖고 있었는데, 한 20번 정도 지원했다라는 거는 중복 포함하면 거의 한 10년간 끊임없이 계속 지원을 해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가 운이 좋게 2020년 7월에 1차를 처음으로 통과한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게 마침 그때 당시에 코로나가 심하던 시절이라 코로나 이슈를 노려서 공공기물에는 손으로 접촉하지 않고 무언가를 제어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저희가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든 갖고 있는 모바일, 그리고 어디에든 존재하고 있는 키오스크, 조명, 이런 발광체를 이용한다면, 뭔가 RF라든가 와이파이를 필요 없이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다. 우리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제안을 했고, 그게 어떻게 잘 보여졌는지, 총 3천여 개 아이디어 중에 30개 팀이 통과되는 1차 사내벤처 프로그램에 합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차에서는 이제 아이디어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저희는 실제 MVP를 제작을 했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다른 분들에게는 좋게 보였는지 그냥 아이디어만 제안했던 다른 팀 대비 MVP를 만든 저희는 이제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처음에 합격을 했고요. 해서 30여 개 팀 중에 한 절반 정도 합격을 했는데 거의 이제 가장 상위 점수를 얻어서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링크라는 저희 이제 회사의 처음 모태가 된 이제 사내벤처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과제는 뭐냐면 핸드폰을 이용해서 키오스크를 제어를 하겠다. 핸드폰이 마치 터치패드 역할을 해서 키오스크에 있는 마우스 그 포인터를 모바일로 조작을 하겠다라는 기술이었습니다. 이 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1년 동안 사내벤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거기서 지원을 받아서 그리고 저희가 맨 처음에는 이제 저는 개발을 담당하고 있고 하드웨어 개발자 2명이 있었는데요. 이거 하드웨어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소프트웨어 개발자 1명과 디자이너 1명을 충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 팀 빌딩을 마치고 이 지원 예산을 가지고 1년간 사업화를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작성한 사업 계획서와 MVP를 토대로 사내 경영진 및 외부 VC 평가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 과제를 잘 어필을 해서 저희가 사내 벤처 프로그램에서 합격하고 창업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보셨던 거를 조금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기 사업 계획서에서 사실 가시광통신만 남겨두고 모든 것이 변경된 상태예요. 이게 사내 벤처 프로그램의 굉장히 좋은 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20여 개 과제가 저는 떨어졌었다라고 했잖아요. 20여 개 과제를 저희가 사내벤처 프로그램을 통하지 않고 제가 바로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사실 20번의 실패를 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말고도 사내벤처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전에 실제로 사업을 하고 싶어서 저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사무실도 차리고 뭐 외주도 쓰고 굉장히 저 같은 경우는 한 3년간의 성과급을 다 날린 경험이 있었거든요. 외주로 사기도 당하고 뭐 진짜 쓸데없이 사람 뽑아다가 인건비와 사무실 비용만 전부 다 쓰고 망한 케이스도 많았는데 그냥 이렇게 뭔가 검증되지 않고 그냥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경쟁을 통해서 어, 인정을 받고 그 인정받은 아이템을 교육과 체계화된 이런 VC들의 조언을 통해서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만 남기고 모든 것이 변한 사업 계획서가 남게 되더라고요. 해서 2021년 10월에 사내벤처 프로그램으로 총 5개 팀이 창업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이때만 해도 굉장히 행복했었어요. 왜냐하면 월급을 충분히 받고 있었고 안정된 상황에서 이제 사업을 하면 무조건 우리는 성공하겠구나. 나가면 뭐 우리는 1, 2년이면 끝날 거다. 라는 생각을 부푼 꿈을 안고 창업을 하게 됐는데 지금 다시 설명해 드릴 이제 많은 게 변했죠. 이 상호도 바뀌었고 사업 계획서도 바뀌었어요. 저희 아이템도 좀 변했어요.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저희가 1년이라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뭔가 사업 계획서를 다듬고 우리 아이템을 좋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나와서 사업을 해보니까 안 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지금 그냥 리서치와 인터뷰만으로 진행했던 그 현장과 마켓과 우리가 실제로 나와서 접하는 마켓과의 괴리가 너무 컸었어요. 키오스크로 저희가 모바일로 조작만 할 수 있으면 됐을 것 같았는데 우선 사람들은 핸드폰으로 뭔가 조작을 하면서 키오스크를 누를 바에야 그냥 그 뭐냐 그 세균 처리가 지금 뭐 방균 처리가 돼 있는 키오스크를 터치하는 걸 더 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자의 니즈를 우리가 정말 잘못 파악하고 있었구나. 그럼 진짜 니즈는 무엇인가부터 다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니즈는 무엇인가라고 판단을 했을 때 진짜 중요한 건 코로나 시절에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굉장히 편안하게 주문을 하고 그리고 나에게 최적화된 개인화된 서비스가 익숙한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는 계속 정가로 팔고 있고 그리고 뭔가 개인화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니까 불편함을 겪는 거예요. 이는 사는 사람도 불편하고 뭔가 디지털화가 되어 있지 않은 오프라인 소상공인들의 경쟁력도 약화되고 있어서 둘 다 모두 다 안 좋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진 핵심 기술, 가시광 통신을 이용해서 변화하는 제품 가치에 따라서 변경되는 가격 정책을 통해 소비자, 점주 모두 이득을 주는 솔루션을 개발해 보자 라는 생각으로 현재 만들어진 프라이스 랩이라는 솔루션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에 최적화된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다이나믹 프라이싱 모델, 즉 동적으로 변화하는 가격 책정 모델을 개발을 했고요. 이 가격 책정 모델을 실시간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별도 전원 공급이 없이 정보를 표시하는 전자가격 표시기, 여기에 저희가 만들어진 가시광통신 기술이 적용이 됐습니다. 해서 만들어진 이 솔루션을 가지고 용산구의 프라이스랩이라는 테스트 매장을 오픈을 했는데요. 이 또한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피드백, 그리고 실제로 소비 데이터, 우리가 만들어진 기술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런 테스트 매장을 만든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 설명드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었냐? 사내벤처를 통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다음번에는 사내벤처에서 하나가 더 남아있는데, 사내벤처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빼먹고 이 페이지에 넣어놨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내벤처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수시 공모를 진행을 해오고요. 그래서 과제가 선정이 되면 2, 3개월간 팀원을 선발하고 1년간 파견 형태로 사업화를 진행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태나 업무는 완전 자율에 맡기기 때문에 진짜 제일 행복한 시기예요. 월급도 충분히 나오고 보너스도 다 받고 내가 하고 싶은 사업 다 하고 있고 근태도 내 마음대로 하고 있고, 이렇게 자율에 맡기지만 실제로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이렇게 노는 사람은 없어요. 다들 진짜 집중을 해서 뭔가 진행을 하게 되고, 이 만들어진 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경영진, 외부 VC 최종 평가를 진행을 한 다음에 사업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과제는 드랍이 됩니다. 진짜 아쉽지만 과제는 드랍이 되고 팀원들은 원부서를 복귀를 하는데요. 여기에 따른 별도의 불이익은 전혀 없어요. 이게 소비자, 이제 시도하는 사람들이 언제든 편하게 시도할 수 있고, 마음 편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회사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면 사업성은 이때 회사에서 꼭 필요한 기술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기술을 보여야겠다라고 경영진들이 판단을 하면은 사업부로 이관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특정 어느 정도의 성과급과 좋은 고가를 받게 되는데, 사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저희처럼 스핀오프를 하기 위해서 사업성은 있어 보이지만 회사에서는 별로 필요 없어 보이게끔 하려고 많은 꼼수를 부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담당 이제 임원들을 만나서 부탁을 했어요. 저희가 너무 창업을 하고 싶은데 이거는 회사에는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저희 경영진들에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실무진들에게도 가고 이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전혀 쓰이지 않는 기술이에요. 라는 거를 엄청 어필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창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왜 회사를 이렇게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창업을 했을까? 회사를 다니면 안정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었는데 세상을 바꿀 만한 이런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 자신도 없었고요, 솔직히. 네이버나 인터파크 같이 사내벤처 신화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도 믿진 않았어요.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저는 오히려 창업을 하려고 입사를 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는 좀 생각이 없었고, 제가 회사를 15년을 다녔는데 대학은 이제 20년 전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체계화된 이런 창업 프로그램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때도 창업 동아리도 있었고 많은 기회들은 있었지만 그게 익숙치가 않아서 우선은 창업보다는 입사를 해서 내 스킬을 키워야겠다. 나는 여기서 내 직급은 대리가 끝이다. 나는 대리 다음에는 사장이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입사를 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회사를 오래 다녔죠. 그래서 회사에서 얻은 굉장히 많은 저의 자산을 가지고 창업을 하게 됐는데 그 자산이 무엇이냐?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자산이 바로 사내벤처가 가장 좋은 부분들이에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3천여 개의 아이템에서
뽑아서 누군가가 걸러줘서 만들어진 사업 아이템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맨 처음에 창업을 진행했을 때 저희는 정말 확신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게 맨 처음에 누군가는 이 아이템에 대해서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줬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업 아이템이 안 된다고 한다면 아이템의 문제가 아니라 저를 포함한 우리 팀원들이 뭔가 노력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반대로 얘기하면 저희 팀원들과 제가 충분히 노력한다면 이 사업은 분명히 성공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와서도 주저함 없이 그리고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MVP 제작이라든가 시장 조사를 하기에 굉장히 넉넉한 자금들이 주어져요. 사내벤처를 가게 되면 저희가 이제 창업하게 되면 이창패라든가 뭐 초창패, 청창사 이런 것들 많이 지원하잖아요. 거기서 받는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우선 툭 던져줘요. 더 쓰기도 편하게. 그러니까 이 돈은 그냥 날려도 되는 돈이거든요. 만약에 안 돼도 난 회사로 돌아가면 땡이 하니까 좀 더 과감하고 빠르고 그리고 뭐 추진력 있게 뭔가를 만들 수 있게 되고 이 과감함이 오히려 더 좋은 성과를 내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맨 처음부터 계속 보여드린 이제 서달미 대표님이 있는데 이 서달미 대표님 보시면 굉장히 환상적인 인맥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천재 엔지니어가 남친이고 엄청 뛰어난 VC는 자기를 짝사랑하고 있고 큰 대기업 대표는 가족이에요. 이 정도 인맥이면 거의 환상적인 상황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대기업, 이건 사내벤처를 떠나서 기업에서 먼저 어느 정도 경력을 쌓고 창업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굉장히 많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을 할 수 있어요. 이 인적 네트워크가 저는 나왔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우선 단편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저희가 외주를 뭔가 맡길 때 뭐 크몽이라든가 위시키 굉장히 좋은 외주 플랫폼들이 있지만 저는 지금까지 계속 같이 일을 해왔던 외주 업체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외주가 필요할 때, 이 상황에서는 이 업체를 쓰면 이 정도 일정과 이 정도 금액으로 바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어라는 게 판단이 굉장히 빨리 썼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저희가 매장을 차릴 때까지 단 한 번 실패도 없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다음에 설명드릴 수 있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일을 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인맥을 많이 넓히다 보면 저희가 맨 처음에 팀빌딩을 할 때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내가 필요한 인재가 있는데 이 사람 일 뽑기도 굉장히 어렵고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부족한데 어떻게 채울까? 회사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아까 사내벤처 제도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팀원을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이때 저희가 공고를 띄우면 진짜 그 분야에서는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 창업에 대한 열의가 지금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지원을 해요. 대표된 입장으로서 저희는 한 분야에서 그래도 난다긴다 하는 창업에 열의가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최저임금보다 조금만 더 줄 수 있는 연봉으로 데리고 나와서 팀빌딩을 하고 창업을 할 수 있다는 건 대표된 입장에서는 정말 행운이지 않을까, 큰 자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은데 사내벤처도 분명히 나쁜 게 뭔가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거의 없어요.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나와서 사내벤처로 먼저 창업했던 많은 선배들, 대표님들을 만나서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사내벤처 나와서 나쁜 게 뭐가 있어요? 우선 다들 없어요. 전혀 없어요. 사내벤처로 나올 수 있으면 무조건 나오세요. 100이면 100 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사내벤처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점만 말씀드리고 사내벤처를 하시라라고 하는 거지만 그래도 안 좋은 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자면 맨 처음부터 창업을 하면 사실 비교될 게 없기 때문에 사실 뭐 저도 뭐 그래 본 적이 없어서 그 이제 박탈감 같은 건 많이 안 느낄 것 같은데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특히 결혼한 입장에서는 항상 가지고 있는 수입이라는 게 있었는데 퇴사하고 나면 최저임금 수준의 연봉을 받아요. 근데 저 같은 케이스는 퇴사하고 나니까 저희 회사에서 갑자기 특별 보너스를 주고 막 역대급으로 연봉을 인상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근데 제 동기들은 막 돈잔치를 벌치고 있는데 저는 와이프한테 가서 지금 이번에 돈이 없는데 생활비를 좀 줄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뭐 저희가 원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5년 안에는 2년부터 5년 안에는 회사로 다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큰 단점이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는데, 진짜 큰 단점이 뭐냐면 대표 지분 구조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나오면은 이제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많은 지분을 우선 가져가게 돼요. 그 큰 지분을 이미 그 투자 회사에다 떠주고 나서도 저희가 5명이 나왔는데, 이 5명이 최저 지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최저 지분을 가지고 나오게 된다면 실제로 대표는 아무리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으려고 노력을 해도 50%가 넘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많은 강연을 듣고 뭐 선배들에게 여쭤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대표 지분이 70% 이상은 있어야지. 최대한 많이 있어야 좋은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사내벤처로 창업을 하게 되면 뭐 다른 회사는 모르겠지만 저희 회사는 50% 이하의 대표 지분을 가지고 창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맨 앞에 얘기했던 매장을 차리고 매출로서 우리의 가치를 높이고 뭔가를 증명을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내벤처에서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사하고 창업을 할 것이냐, 사내벤처로 창업을 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 사내벤처로 하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이미 창업을 다 하신 분들이고 다들 대표님이시지만, 뭐 학부 때 창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를 에카이어라든가 아니면은 뭐 회사를 정리하고 다시 회사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회사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고, 이제 회사로 들어갔으니까 나는 이제 창업의 꿈을 접고 회사에 열심히 해야지 라기보다는 이런 사내 벤처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창업의 품을 접지 말고 계속 품고 언젠가는 내가 이 사회를 바꿀 수 있을 만한 기업을 만들겠다라는 도전을 계속 이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굉장히 부족한 세미나지만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Q&A를 진행했으면 합니다.